뭘 가지고 강의할까 하다가 이제 제목은 What is to be done이란 말은 저희가 학생운동할 때 레닌이라는 친구가 블라디미르 울리아노프 레닌이라는 친구가 러시아 혁명을 주도할 때 썼던 논문의 이름입니다. 러시아 말로는 히토 젤라치, 그런데 이건 영어로는 What is to be done, 뭘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그 유명한 말인데 우리 학생운동 때는 이 말을 유행처럼 이제 썼어요. 지금 있는 백태웅 그때 산호맹했던 회장이나 지금 조국 그 후배인 조국이나 타마 그때 이런 이 말을 많이 썼던 시대였습니다. What is to be done. 그 이제 이념과 상관없이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다가 89년도에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 한번 가봐야 쓰겠다. 이거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젊었을 때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선배들 이런 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회주의가 이놈들은 가슴이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주의를 떠든 놈들은 머리가 없는 놈들이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게 역설적인데 우리가 사회주의를 했다는 것은 그 뭔가 평등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막연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 젊었을 때는 뭔가 이 비니핀, 부익부 현상을 좀 평등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상당히 이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사회주의적인 지향성을 가졌습니다. 특히 일제 시대 때 암울한 시대 우리 선배들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그때는 크게 이제 그게 큰 경계가 없이 됐었는데 문제는 정말 사회주의가 사회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라는 데가 공산이 없잖아요. 뭐 아무튼 더 계급적인 노멘클라투라 그래서 지배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과 욕심이 그런 제도로서 해결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왜 망가졌냐? 아니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일종의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 가격이라는 것이 일종의 시장이라는 것이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꽃과 암술 수술을 연결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를 누가 맺고 꽃이 피듯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인 이 소위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인비저블 핸드라고 말하는 이 가격과 시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당 지도부가 계획적으로 너는 얼마 생산해? 너는 의자를 메디치 대자리를 전북대학교에 언제까지 뭐 3,000개 제작해서 납품해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것이 그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고 수요 공급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그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우리가 브레드포 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한테는 비옥한 흑토가 쌓여 있는 곳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었다니까 다 굶어 죽고 우크라이나에서 있는데 모스크바까지 오는데 다 식료품이 날아가가지고 다 모스크바의 식당에 빵 공장에 그냥 하루 아침부터 줄 서 있고 이게 공산주의냐만 이게 사회주의의 그 생생한 민낯을 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사회주의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잖아요. 무슨 자본주의가 뭐 침략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저들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제도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 현장을 한번 내가 직접 봐야 쓰겠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돈을 좀 우리 형한테 돈 좀 주시오. 그래서 그때 한 500만 원을 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친구랑 배낭여행으로 한 달 동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이쪽을 좀 돌다 왔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제가 돌아와 쓴 글이 제목이 What is to be done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맨 이런 좌파 진보 서적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쪽을 봐야 이게 균형을 잡겠다 싶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맨 우리가 그 전두환하고 싸운다고 경찰들 같은 또래들 그냥 전경로로 들어가 있는데 같이 돌 던지고 철떡 쏜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What is to be done이라는 글을 쓰고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인생의 결절점 할 때마다 와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 학생 여러분과도 같이 한번 이 생각을 나눠보고자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제목이 뭘 해야 될 것이냐.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뭐야? 제가 대학 1학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무엇인가 그걸 보려고 막 예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도 많이 해요. 또 이제 항상 전두환이를 보니까 나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좀 중간에 회의를 느꼈던 게 제가 존경했던 한경진 목사님이 전두환이가 5.18로 광주 시민을 죽이고 그 살인자의 손에 피가 마르지 않은 그 시점에 전두환 국가보위 입법회의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축복 기도회를 여는 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막 꿈에 저는 악몽을 꾼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가 존경한 한경진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서울 가면 영락교회 가서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이랑 근데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전두환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제가 그 실망을 보고 좌절을 해서 정말 그때 같으면 저희 심정은 전두환이를 때려잡으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정말 파우스트가 메피스토 같은 정말 영혼을 팔면서 계약을 했던 그런 정도의 심정이었어요. 저희 우리 광주 시민이나 제들 생각은.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너무 실망을 해서 칼 막스도 공부를 하게 되고 자본론도 공부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좌파 서적들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칼 막스와 개인적인 어떤 이 해방을 꿈꿨던 뭐 프로이드라든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분들도 같이 고민하다가 중간 절충으로 찾았던 게 제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소위 말하는 에리 프롬, 허버바스, 마르크제 막 이런 사람들의 좀 빠져서 저도 많이 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 대학생들 여러분, 제 아들, 딸을 봐도 그렇고 제 아들이 95년생, 지금 딸이 91년생인데 다 대학은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마지막 로스쿨 졸업반인데 제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하는데 시각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저희 때는 아무튼 그게 큰 화두가 컸어요. 그런 고민이.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때는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취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이 학생들처럼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었고 대학 졸업하면 막 뭐 현대, 두산, 뭐 삼성 이런 데가 막 원서가 4-5개씩 와 있어서 아무데나 그냥 지원하면 입사가 가능한 그런 시기였고 또 돈이 없더라도 그때는 막 과외 열풍이 불어서 막 입주 과외하면 돈을 막 꽤 벌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취직 걱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여러분 세대, 우리 아들들 보면 정말 저로서는 죄송하고 미안하기 이럴 데가 없고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도 오죽했으면 저기까지 얘들이 끌려갔을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비전적으로 답답하면 특히나 더구나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나라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수치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최하위를 지금 OECD뿐만 아니라 190개 유엔 회원국 전체 나라 중에 최꼴등이 로이스트 버스레이트 지금 몇 년째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 일본이 뭐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나는데 일본은 지금 1.1인가 돼요. 출산율이. 북한도 1.6인가 1.7이 됩니다. 미국도 1.6. 프랑스가 유럽에서 한 1.7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0.7이니까 둘이 결혼해서 0.7명 나니까 한 세대 지나면 반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게 갈수록 이제 나중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들이. 나중에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축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침몰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고, 뭐 그나마 낳은 애들조차도 우리가 뭐 관리 못해서 지난번에 29일 날 3주기가 됐습니다만 159명이나 되는 우리 생태 같은 아이들이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갔다가 이 참사를 당했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 안 낳는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그럴 거예요. 나눈 사람이라고 잘 좀 챙겨라. 뭘 나라 그러냐. 나눈 사람도 이렇게 일자리도 없고 죽었는데 뭘 떠나라고 차라리 안 낳을자 뭐 이런 진짜 억하 심정이 들 정도로 그 낳은 애들조차도 지금 자살률이 1등이니 가장 최하에 더구나 이제 지방 같은 데는 더구나 지방 소멸 위기로 제 고향 고흥군이 아마 소멸 위기 1등 후보 중에 하나더라고요. 곧 있으면 이제 거의 평균 연령이 막 65세가 이제 거의 다 노인들 60세가 청년회 회장이 60세니까 이제 노인에 들어가려면 70세가 넘지 않으면 75세에 넘어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시골은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텅텅 비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뭐 스페인 어떤 뉴스에 보니까 1달러에 그냥 집 주는 데가 이제 국내보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도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우리 전북대 학생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